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주군 웅촌면 주민들이 개발 소외감을 나타내며 균형발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남 양산시로의 편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울산 MBC가 지방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오늘은 태화동에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민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시가 울산공항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공항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울산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울주군 웅촌면 이장협의회가 울산에서 웅촌이 홀대받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로 확장과 공공주택 개발 등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남 양산시로의 편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현공단에서 석재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 대표는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땅을 잘못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로인 줄 알았던 공장 진입 도로가 실제는 농로여서 10년치 농로 점용료를 한꺼번에 낸 겁니다. 사장님한테 내가 계속 막 좀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은행지랑 마찬가지잖아요. 도로 사면 주고 써야 되는 건. 전 도로로 당연히 도로인 줄 알고 다 했었는데. 고현공단에 입주해 있는 700여 개 중소업체들이 대부분 비슷한 사정입니다. 농로가 좁아 대형 트럭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닙니다. 공단의 주요 도로는 2차선에 불과해 출퇴근길에는 정체가 심각합니다. 공장 사이로 주택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참다 못한 웅촌면 이장협의회가 웅촌면민 청원서를 작성하고 울산시와 경남도, 정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요 도로인 고현로 6.3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해달라는 겁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인구 유입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경남 양산으로 편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당시 웅촌면 인구는 10,0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7,600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슷했던 바로 옆 경남 웅상읍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도 저기 살고 아침에 저 출퇴근할 때 7시 이후에 되면은 교통체증이 돼가 한참 교통혼잡이 납니다. 그런 형식이 돼가 그걸 호소를 이 선배 이장들이 계속 해왔는데도 지금 그 지에서 조금 울주군이 인구 10만 명의 남부권 신도시 개발을 구상하고 있지만 온산과 온양읍에 방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이 계획에도 웅촌면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대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하는 웅촌 면민들의 청원에 울산시와 울주군이 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울산에서도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조금 전 7시에 시작돼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울산 지역 17개 농협, 1개 수협, 1개 산림조합 등 19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후보 42명이 등록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단일 후보가 등록한 중울산 농협과 두북 농협, 상북 농협, 울산 원예 농협, 울산 축협 등 5곳은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보다 책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울산의 시, 군, 구 의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우리 동네 민원 현장입니다. 오늘은 새로 생긴 도로를 따라 마을버스 노선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는 민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구의회 문규호입니다. 저는 지금 2회로 개통으로 새로운 길이 생긴 태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혁신도시를 다니는 마을버스 노선을 조금 변경해 이 동네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와 홈플러스 중구점을 오가는 12번 마을버스 우정혁신도시 구간 2회로에 진입해 정류장에 멈춘 뒤 북부순환도로를 앞에 두고 유턴을 해 다음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북부순환도로 밑으로 지하차도가 뚫리면서
혁신도시 아랫동네 태화동으로 12번 마을버스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에서 조금만 더 둘러가게 해달라는 건데 지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호 대기 시간이 필요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광판이 아닌 간이 정류장 표시판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어차피 유턴하는 과정인데 조금 밑으로 유턴하면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도 좀 이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혁신도시하고 이쪽 동네하고는 같은 태화동입니다. 태화동이면서 이 2호로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불편했고 더 단절되고 교통 노선이 없으니까. 태화동 주민들이 원하는 연장 노선대로 차량을 운행해 봤습니다. 길이는 약 1.5km, 시간은 2분 정도 더 걸립니다.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중구는 노선 변경 허가권을 가진 울산시에 현장 실사를 요청했으며 울산시는 마을버스 운영업체와 기존 승객 의견, 신규 승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만드는 비용은 7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새로운 정류장이 생기면 윗동네 혁신도시에서 저기 보이는 아랫동네 태화강 국가정원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민원 현장 문기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울산시는 울산공항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경제수도의 위상에 맞게 공항 시설을 개선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화두로 떠올랐던 울산공항 존폐 논란. 송철호 전 시장의 폐항 검토에 맞서 당시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울산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울산공항 활성화의 대안으로 활주로 확장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국내 공항 가운데 가장 짧은 2,000m에 불과해 180석가량의 작은 비행기만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0에서 500m만 더 늘려도 232석 규모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울산시가 발주한 울산공항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이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활주로를 늘리려 해도 공항의 동서남북에 도로와 하천, 주거지가 둘러싸고 있어 마땅한 부지가 없고 이전을 통한 신공항 조성 역시 막대한 비용 문제와 인근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개설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항의 이전과 확장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나면서 울산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접고 공항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책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20년 2월 중단한 울산 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이달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재개합니다. 울산에서 제주로 가는 정기편은 왕복 기준으로 매일 한 차례 운행하며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2시 25분, 나머지 요일은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또 제주에서 울산으로 오는 노선은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낮 12시 35분에 출발합니다.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무인 단속 장비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경찰관까지 구속됐습니다. 송광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사용되는 무인 단속 장비입니다. 장비 한 대당 가격은 3천만 원대.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지자체는 보통 공개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부산과 경남 지역에 납품된 장비 129억 원어치가 모두 수도권의 한 특정 업체의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 중심에는 50대 납품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과 경남, 양산 등 지자체 공무원 4명에게 8,500여만 원을 줬고 그 대가로 특정 업체는 200건 가까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납품업체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1억 원을 챙겼습니다. 조달청의 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관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보니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만으로도 손쉽게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 브로커 제보로 경쟁 납품업체를 수사한 경찰관도 11차례에 걸쳐 수사 기밀을 브로커에게 유출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무인 단속계 납품 과정에서 빈번한 뇌물 수수와 부당한 편의 제공, 내부 공문과 예산 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경찰관이 여러 차례 누설한 수사 기밀을 함께 전달받아 대책을 논의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50대 브로커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야생차를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국제 행사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생차의 세계화 그리고 이 축제를 흑자 축제로 만들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 햇살을 머금은 초록의 물결이 가파른 산자락을 넓게 뒤덮고 있습니다. 첫 수확을 한 달여 앞둔 야생 차밭입니다. 차를 키우는 마음이 올해는 더 설렙니다. 야생차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세계차 엑스포가 세계 최초로 2달여 뒤 개막하기 때문입니다. 하동차를 지속적으로 찾고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더 나아가서 차를 커피처럼 상용화될 수 있는 엑스포 조직위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핵심 과제는 관광객 135만 명 유치 여부. 6개 전시관에서 100여 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뻔한 볼거리와 지루한 체험 기획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제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 승부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그래서 핵심 콘텐츠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흑자 축제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유료 관광객 59만 명 확보, 33억 원의 입장권 판매 수익이 조건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업무 협약을 뺀 지금까지 실제로 판매한 입장권은 16만여 매, 아직은 2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합니다. 유료 관광지 방문 같은 조건이 있지만 소그룹 당일 관광객에게 15,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엑스포 상품권 구매 방문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고무적입니다. 차 농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28개 업체가 273개 품목을 엑스포 공식 상품으로 등록했습니다. 힐링과 치유 또 이런 건강 이런 요소들이 우리 하동군 전체 농산물과 하동군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동군은 엑스포 개최로 300억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와 2,6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7분쯤 남구 삼산동의 한 카센터에서 정비 중이던 LPG 승용차에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정비 중이던 50대 정비사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기숙사에서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진 남성이 발견됐다는 119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5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고
이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장날을 노려 시골 마을을 돌며 금품을 훔친 70대와 60대 빈집털이 2인조 절도범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골 주민들의 집을 비우는 장날을 노려 빈집 7곳에 들어가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생 등 4명이 교사들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복지시설 원생 4명이 지난 2014년 교사 2명에게 베란다에 감금을 당하거나 잠을 안 재우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은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해당 시설 측은 경찰과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철욱 제5대 울산시 체육회장의 취임식이 어제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시민들의 양질의 문화와 체육을 마음껏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생활체육회원 종목단체와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북구청이 울산숲 조성 사업의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의 관문성부터 송정지구까지 축구장 19개에 해당하는 13.4헥타르 면적에 길이 6.5km, 폭 6에서 20m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34억 원이 투입됩니다. 북구청은 모든 구간 중심에 폭 3m의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고 느티나무와 회화나무, 가시나무 등의 수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예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진 요즘입니다. 오늘 울산은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던 어제보다도 이 시각 기온 5도나 더 높게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이보다 더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평년보다 6도에서 11도가량을 웃도는 포근한 날은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울산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바짝 메말라가면서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 아래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각 기온 먼저 살펴보면 경주가 4도, 울산과 부산이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3도, 울산은 2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그 이후로는 평년보다 3도나 낮아져서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